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무탈 하셨습니까? 참 시장이 오늘은 뭐 시가부터 코스닥은 전 저점을 거의 이탈하는 수준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뭐 시작부터 굉장히 암울한 스타트가 진행이 되었고, 뭐 코스피도 코스닥 뭐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장이 연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수적으로 미리미리 사실은 생각도 많이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해서 뭐 그렇게 우려한다든지, 그리고 뭐 지금 뭐 공격적으로 대응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 뭐 특별하게 뭐 걱정되고 개인적으로는 우려되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식이라는 게 이제 계좌에 주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하락을 맞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고통이 가중되고 어려움이 연속되고 그러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윗구간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던 분들이 많이 힘든 시간을 좀 겪었을 것이고,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 공포에 침착하게 시장을 대응하고 오늘 같은 날 뭐 일정 부분이라도 주워 담으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분들이 저는 잘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중에 느낀 부분이지만은 오후장 들어서면서 시장이 정확히 11시 반 좀 넘어서부터인데요, 기관이나 외국인에서 더 이상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에서 계속 호가창을 깨고 내려가는 물량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은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굉장히 많이 가중되고 있는 시장이구나 라는 거를 오늘 많이 좀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시장은 굉장히 암울하고 어렵게 보이고 하지만은 지수라는 거는요, 또 큰 틀에서 시장이라는 거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수에 대한 고찰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통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떨어질 때는 매 순간 다 이유가 존재합니다. 뭐 이래서 하락을 한 거고 저래서 하락을 한 거고, 또 하락이 이렇게 했으니까 어쩌구니 저쩌구니 말을 하는데요, 하락의 이유는 각기 다르나 하락의 형태는 단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주식 역사에서 그래요. 네? 주식 역사에서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거는 공포 구간에서는 통계에 입각해서, 경험에 입각해서 이번엔 다르겠지가 아니라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 안에서 대응을 하면 저는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는요, 내가 모를 때는 시장을 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여러 가지 뭐 불확실성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뭐 첫 술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난번 시장의 반등에 첫 술에 배부를 것이냐? 아니다. 기회는 계속 온다. 대신 살아만 있어라. 시장에 살아있고 생존해야 기회는 잡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수라는 게 뭐 쌍바닥도 찍고 갈 수도 있고요, 바닥 국면에서는 역 헤드앤숄더도 만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코스닥이 저점을 이탈했다면 다시금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어 주는 과정을 볼 때는 뭐 아주 간단하죠. 제가 말씀드린 다이버전스가 터지는지, 그 다음에 512평을 올라서는 부분이 나온다든지, 혹은 분봉상의 뭐 다이버전스 현상이라든지 뭐 역 헤드앤숄더가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게으르지만 않다면 철저하게 장중에 보면서 시황의 변화를 체크하면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참 안타까운 게 최근에 시장의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들고 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는데, 참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에서 참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파티 분위기가 나고 막 그럴 때는, 지수가 천정에 있을 때, 그럴 때 개인들은 돈 싸 짊어들고 시장에 부지기수로 참여를 합니다. 딱 그 시점에 엄청나게 시장에 참여를 하고요, 반대로 시장이 피가 낭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더 이상 주식으로 뭔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공포심과 이 괴로움이 몰려올 때는 다 털고 떠나버리고 싶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영리한 사람들은 그때 시장에 진입을 해서
그때 진입을 해서 그때부터 차곡차곡 모아가다가 다시 시장이 환호할 때 시장을 떠나고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말 그대로 마켓 뭐 타이밍을 이용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뭐 시장의 공포에 사라는 말이 그럴 때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비록 제 말이 지금이 뭐 바닥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시장의 바닥이다라고 말한 건 절대 아니고요. 시장의 바닥은 그 누구도 뭐 예단해서도 안 되고 예측해서도 안 되지만은 통계에 입각해서 시장을 바라봐라. 제가 아는 선에서는 모든 것을 제가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똑같이 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신호가 나오고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실행을 해보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에도 지수가 빠질 때 굉장히 저도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뭐 단기 트레이딩 위주에서 강한 종목에서 뭐 단타 정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나머지는 사더라도 뭐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사더라도 철저하게 비중을 낮춰서 분할로 더 떨어질 거 감안해서 조금씩 산업이 깨지는 쪽 말고 산업이 올라가는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 시장 대비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강한 쪽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해야지 반등의 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뷰가 100% 맞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거는 우리가 백업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수출 통계에 입각하는 방법도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산업의 성장성에 기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의 산업의 성장성이 어느 쪽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수출 통계가 어느 쪽이 잘 나오고 있는지, 어떤 쪽이 안 나오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점을 사실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투자의 버튼을 눌러야 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시장이 많이 밀리기도 했고 참 오후장에 또 지수가 저점을 완전히 이탈하고 하다 보니까 막 투매도 많이 나오고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 힘들 때가 오히려 공부를 더 해야 될 때고요. 힘들 때일수록 기본에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항상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본이라는 것은 지지와 저항, 추세와 뭐 이런 거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이 역배열 구간에서 올라올 때 주식이라는 거는 이 이평선의 저항을 맞는다. 그 저항을 다 깨 부시고 이 이평선들이 정배열했을 때 비로소 우상향 기조로 바뀔 수 있다라는 뭐 기본적인 원칙 같은 거,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시장 어려울 때는 우리가 그래요. 인생에서도 뭔가 사업이 잘못되고 인생에서도 내가 뭐 누군가 친구와 혹은 지인과의 이런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도 원점에서 돌아가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문제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잡고 다시 새 출발을 합니다. 항상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발생을 하고요. 사소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게 굉장히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기본 돌아가셔서 시장을 보시면은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은 주말 이번 달까지 진행을 하고요. 오히려 시장에 빠질 때가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엔비디아, 테슬라 급락에 코스닥 800포인트 재차 이탈, 코스피 직전 저점 이탈, 일보 직전입니다. 사실 주식은 박수 칠 때 떠나고 피눈 날 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그런 순간들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저는 바랍니다. 뭐 지금의 뭐 종목 어떤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뭐 가지고 있어야 될 종목군들과 팔아야 될 종목군들 딱 정해서 보시면 되죠. 자, 여기 지수 차트를 잠깐 띄워놨는데요. 뭐 제가 이거는 지수, 이건 테슬라고, 이런 건 내가 매매했던 거고, 지수 차트가 있구나. 이게 아닌데 자, 지수 차트를 제가 이렇게 하나 다시 한번 띄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구간에 있을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뭐 이런 구간의 흐름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형태를 그릴 수도 있고 이런 형태를 그릴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의 상태는 뭐 이런 형태가 뭐 거의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보통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한 번 더 나오는 경우도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떨어지면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내일 빠질지 안 빠질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종가에 뭐 종목군들 꽉 담아버릴까 하다가 뭐 분할 매수 들어가는 종목군들만 조금 담아놓고 일단은 넘어가긴 하는데 어찌 보면은 기회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저는 사실 좀 듭니다. 뭐 나스닥 선물이 조금 밀리고 그래도 기회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드는 부분이고요. 왜? 통계 입각해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돌리고 이평선 정배열되는 흐름에서 일단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깨부시든 어쩌든 그거는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고 지금 이 순간에는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오늘 시장 보면은 아시다시피 뭐 하루 종일 짓눌러 버렸기 때문에 뭐 얼마나 어려운 시장이 연속됐겠습니까? 뭐 무려 이제 선물도 누적으로 보면은 3조 다시 채우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국내에 영향력을 키우는 모습이고요. 오늘 시장 볼 때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거죠. 오전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 이렇게 지속적으로 팔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프로그램 올렸고 코스닥은 프로그램에서는 멈춰 있는데 현물 매수하는 부분은 이미 이쪽 구간에서 다 멈췄습니다. 딱 이 구간에서 더 이상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 자율 반등했다가 자율 하락했다가 또 자율 하락하고 반등하고 이거 다 개인들입니다. 오후에 정확히 제가 보는 시점은 11시 30분 경부터 뷰가 바뀌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지금 구간에 던질 때가 아니다. 던질 때가 아니고 지금 구간에서는 뭐 어찌됐든 사야 될 종목은 조금씩 사면서 잘 버텨야 된다. 시장이 깨지더라도 지금 다 깨지면 다 죽는다.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 뭐 기관 외인들 다 힘든데 구태여 그렇게 하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렵지만 희망 잃지 마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지난주 지수가 연이틀 반등해 준 지 얼마나 지났다고 코스닥은 다시 전저점 이탈을 했습니다. 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요. 지수 관점에서 20선 올라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안정화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당연히 위아래 반복적인 흐름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거 합리적입니다. 지금 시장의 하락의 원인, 미국 기준에서는 명확한 부분이고 국내 증시는 아주 복합적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모습이라 국내 증시를 보면 진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과하다는 생각이 장중 많이 들었습니다. 좀 심하게 전쟁에 반응을 하면서 오늘도 전쟁 관련주나 갑작스러운 금리 관련해서 제주은행 등이 오르질 않나 테마주의 엄청난 순환 흐름이 전부였던 하루였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최근 시장의 하락은 국채금리의 재차 상승과 실적에 직접 연동되는 흐름에 AI 반도체 칩 수출 규제와 테슬라 실적에 따른 영향이 미 증시의 하락을 야기했고 국내 증시엔 그 여파가 왔습니다. 테슬라 실적 확인과 포스코 그룹주 실적 확인까지 보면서 2차전지 섹터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부분에 다음 주 있을 24일 포스코홀딩스 IR의 4분기 관점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뭐 좋은 말 나와버리면 많이 밀린 상태에서 또 시장은 들어 올릴 겁니다. 24일입니다. 들어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내 증시를 보면 최근 반도체가 그나마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SK하이닉스의 하락에 코스닥 종목들은 급락으로 연동되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요. 금일에도 사실 낸드 값은 상승이 나왔고 D램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는 큰 영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내 과하게 올라와 있는 몇몇 종목군들은 실적이 좀 약하다든지 한다면 고민하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다 싶은 정도이고 HBM 관련해서 그리고 D램 관련해서 볼 때 사실
미국이 엔비디아의 이 AI 칩 수출을 규제한다라고 하는 게 국내 이제 SK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군들에게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HBM 관련해서 이 H100이라든지 A100이라든지 전부 다 고사양 제품에 HBM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급이고 저가랑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의 HBM 관련해서는 부단 엔비디아 외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까지도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필수적인 게 이제 저장 장치잖아요. D램 저장 장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계속 커지고 있는 시장이구나. 그렇다면은 이쪽에서 전 세계 1위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SK 하이닉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HBM 이 부분에서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다시 이 부분을 조금 더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D램이 좋아져서 D램의 수출 데이터가 다 좋아지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순간 그러니까 최근까지만 봐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뭐 3개월 뒤에 일을 6개월 뒤에 일을 예측하고 그러겠습니까? 뭐 최소한 뭐 이 수출 데이터의 추세를 보면서 산업의 방향성을 보면서 이제 추적 관찰하고 포지션을 유지해 갈지 계속 줄여갈지를 계획하는 건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악재의 해소는 없습니다. 악재의 해소는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업 자체적인 IR이라든지 내용에서 뭔가를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이 이제 차차 나오겠죠. 뭐 에코프로도 정식 실적을 발표할 때 그 시점에 대해서 기업에서 직접적인 설명이 나올 것이고 포스코 그룹도 직접적인 설명과 함께 미래 비전에 대한 다시 한번 청사진을 비춰줬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이를 반영하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또 한 번의 이 흐름을 변화를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체크하면서 보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엔비디아는 뭐 제가 봤을 때 연 이틀 급락이 나왔는데 뭐 다시 반등할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제 느낌상으로는 뭐 빨간불 그러니까 아랫불이 달고 올라오는 부분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국내 증시를 보면 아까 반도체 이야기했으니까 내일도 일단 반도체는 하나씩 발을 담그고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수를 잠시 이야기하면 거래대금은 왜 항상 꼭대기에서 여러분들 많이 터질지 바닥에서는 왜 말라버릴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명확히 개인들은 저 꼭대기에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저기 밑바닥에다가 다 던지고 시장을 떠납니다. 주식이 지겹죠. 사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주식을 현금 들고 있는데 막 사야 될까?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사기 싫어. 무서운데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도 들고 공포스럽고 하지만은 그럴 때 통곡의 벽을 타고 가는 게 또 주식이고요. 통곡의 벽을 타고 또 올라가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럴 때가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이럴 때가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 주변에서 참 물려가지고 많이 물어보고 전화도 많이 온다 했는데 요새는 강간무소식입니다. 말도 안 합니다. 왜? 포기거든요. 혹은 이미 다 팔았거든요. 없으니까. 근데요, 주식이 다 올라와 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 들어옵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오히려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지수가 대충 고점 대비 한 17% 빠진 것 같은데 사실 과거 큰 위기 때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아닐까요? 어쩌겠습니까? 아픈 것은 똑같은데. 그렇지만 이러한 하락 뒤에는 어찌 되었건 반등도 세게 나옵니다. 좋은 날 꼭 오며 지나고 보면 우리가 항상 그렇죠. 왜 그때 안 샀지? 후회만 남을 뿐이더군요. 지금이 바닥이 아닐지라도 오늘부로 다시 제가 볼 때는 참 과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처럼 대응은 똑같이 할 것입니다. 시장을 사고 시총 있는 종목을 사고 섹터 대장주를 볼 것이고 등등 뭐 필요하겠습니까? 더 빠지면 기관 외인 다 죽을 것인데 또한 그간 해지로 움직였던 정유나
방산 등이 거의 정신없이 날라다녔습니다. 오늘도 뭐 이런 종목군들 뭐 매매는 했는데요. 뭐 시장 당연한 거죠. 단타를 한다라는 거는 종목 뭐 이런 거 무관으로 그냥 거래대금 터지고 시장에서 관심 집중 받고, 예? 상승력 강하고 돈 들어오고 하는 쪽에서 단타를 치는 거기 때문에 뭐 매매는 얼마든지 하죠. 근데 오늘 오후에 좀 네옴시티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이제 윤 대통령 이번에 21일부터 사우디 카타르 이제 경제사절단을 몰고 가는 부분에서 이제 급격하게 좀 올랐는데요. 아직은 거래 대금이 조금 약하게 올라와서 내일부터 거래 대금을 엄청 키워주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전쟁은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고 대한민국의 테마 장세를 만들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고로 대한민국은 정말로 테마의 국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시장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시장 뭐 단기 바닥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뭐 시간의 종목 보면은 지금 뭐 거의 대부분 이번에 우크라이나 아니 사우디 뭐 참가하는 기업이죠. 뭐 한미글로벌도 그렇고 뭐 데모 에버다임은 참가하는지 모르겠고 뭐 관련 종목군들 좀 이렇게 좀 올라간 게 있는데 뭐 이런 종목군들 안에서 이제 한미 참가하고 데모 참가하는데 뭐 한미 참가하는 기업들의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야 중요한 겁니다. 이런 종목군들의 이 거래 대금이 얼마나 터지는지 과거의 대장이었던 한미글로벌이 다시 한번 대장 역할을 할지 또한 이쪽 중동의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방산주를 다시 한번 땡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동시에 다발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좀 보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지수는 봤고 종목군들 좀 보고 넘어가죠. 뭐 SK 하이닉스부터 하나하나 보면요. 시장의 완벽한 주도주입니다. 완벽한 주도주고요. 일단 이렇게 돌파를 했으면 바로 가면 좋은데 아직까지 뭐 5일이나 10일 이평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깨졌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고요.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는지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실적 발표 때까지는 웬만하면 버텨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소폭 밀렸는데요. 그래도 다른 종목군들 대비 시장 대비 너무나 좋은 모습입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신저가죠. 삼성 SDI 신저가는 아니네요. 삼성 SDI도 많이 내려보고 SK 이노베이션 많이 힘들고요. 포스코 홀딩스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일단은 줄어들었는데 뭐 여기에다가는 이렇죠. 전년 동기 대비에는 33% 이렇게 증가했다. 일단은 전분기 대비 줄었습니다. 전분기 대비 준 거는 안 좋은 거고 이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줄지. 근데 주가는 딱 장기 이평선까지 내려오고 이때 돌파했던 구간에서 일단 반등을 해준 거라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각 이평선에서는 아주 기똥차게 반등을 해줬다라는 점. 단 한 번도 이평선에서 반등을 안 한 게 없어요. 떨어졌을 때 여기서 반등하고 떨어졌을 때 반등하고 떨어졌을 때 반등하고 60일선에서도 반등하고 120일선인데 이걸 어떻게 해줄지 매 순간순간마다 참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 보면서 내일 이런 악재 부분을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올지 정도만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뭐 잡으셨다라고 한다면은 5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수급이 들어와야 되겠죠. 수급이 최근에 여전히 개인만 매수하고 연신 기관과 외인 연기금까지 두드러 패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고요. 최악의 경우를 또 가정을 해볼게요. 최악의 경우 포스코홀딩스가 최악의 경우 만약에 밀렸을 때 이런 대형주가 첫 출발했던 스타트 구간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런 구간에서 그냥 죽겠습니까? 절대 그냥 안 죽죠. 근데 여기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거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대형주를 이렇게 빠진다. 그냥 절대 이 자리에서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네버.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도 흐름이 안 좋은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아직 실적이 발표가 안 나왔네요. 저는 그룹주 같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저점 이탈시키는지, 아무튼 지금 2차전지 종목군들 딱 보면은 아시겠죠? 아, 흐름이 어쩐지.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 여기서 반등을 했는데 다시 떨어지지 어쩐지 좀 봐야 되고, 에코프로 상태를 보면 다 안 좋습니다. 예. 어디까지 밀지는 아직 모르고, 매수는 무조건 5일하고 뭐 10일 이평선이라든지 20일 깔고 올라서는 뭐 이런 흐름 변화가 있을 때 봐야 되지 않을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렇게 수렴했던 이런 구간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섣불르게 보는 게 아니라 낙폭을 이제 지수 낙폭에 의해서 지수를 반등시키는 용도로는 분명히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코스닥 레버리지 잠깐 보면은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내일 더 빠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구간에서 좀 빠졌다가 뭐 실적 반등을 해줄 수도 있겠죠. 올라오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올지, 뭐 이 정도 올라오고 또 밀렸다가 다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생각을 해봐도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이제 서서히 분할 매도를 좀 해서 나갔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최종 이날 팔았죠. 이날 시가 빠지고 좀 밀릴 때 이날 전량 매도를 하면서 대충 마무리를 했었는데, 종가에 잡았으니까 뭐 한 10 몇 프로는 됐을 거예요. 10%권.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내일 좀 더 밀고 뭐 아래 꼬리 잡는 흐름이 좀 나아진 상태에서 뭐 이런 걸 잡으면은 이것도 단기에 한 15%, 17%뭐 이 정도 수익권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자, 반도체 종목군 그 전액 종목분들 보면은 이번 분기에 이제 솔브레임 홀딩스 실적은 그냥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수출 데이터 봤을 때는 좀 생각이 들고, 엔캠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액 쪽은 수출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뭐 동아기업 뭐 등등, 동아기업은 잘 모르겠고 덕산 테코피아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솔브레인하고 엔캠 정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하나하나 뜯어보죠. 한미 반도체 제일 세네요. 일단 제일 세고, 이번에 이제 코스피 200 정기 변경 관련해서 편입될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엄청 세다라고 보여주고, 포스코 그룹주에서도 포스코 DX가 무지하게 좀 센 모습이다 볼 수 있고, 그 다음 반도체에서 어제 이제 조금 수급이 들어왔던 게 심텍인데요. 어제 들어왔던 수급의 60%가 좀 나가서, 사실 오늘 아침에 뭐 일부 매수하시라고 가격을 좀 정해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랐을 때 그냥 팔으라고 일단은 언급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386 정도 괜찮아 보인다 했는데, 이거는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추후에 이런 종목군들은 현재 추세를 바탕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라 추세 매매로 일단은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월덱스라는 종목도 오늘 다시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는데, 일단은 추세 하단에서는 받아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 종목도 굉장히 좀 어려운데, 실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라 이 장기 박스권을 뚫어줄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보고 있고요. 그 밖에 오늘 뭐 STI라든지 웬만한 또 반도체들도 많이 좀 흔들렸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많이 흔들렸는데요. 이런 하나 마이크론도 이런 구간들 내려왔을 때 좀 체크만 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워낙 많은 종목군들이 차트가 깨졌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확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바탕으로 버텨야 될 종목은 버티고, 매도해야 될 종목은 매도하면서 포지션도 정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반도체는 저는 꼭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다. 예, 두려워도 어려워도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어제 이제 IMT 반도체를 좀 매매를 했었는데요. 그저께 매매를 하고 연이틀 좀 쉬었다가 퓨릿이라는 종목이 또 신규 상장을 했죠. 퓨릿이라는 종목이 이것도 오늘 회원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아침에 이제 예약 매수를 그 전날 좀 걸어 놨었는데요. 시간에 갭이 떠서 저는 눌림에서 좀 들어가야지 하고 좀 잡아놨던 건데 뭐 생각보다 시가에 급락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고서 이거 왜 그러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갭 들면은 보는 건 맞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고 눌매 한번 보고 한 3번 정도 매매하고 더 이상 매매는 좀 하진 않았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일부 반도체는 좀 잡았고 그다음에 대성산업이 어제는 중앙에너비스가 장 막판에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 패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장 막판에 아주 뜬금없이 또 그러고 있다가 올렸죠. 비슷한 흐름입니다. 예,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날 좀 에너지 쪽에서 제일 셌던 종목을 장 막판에 이제 좀 끄집어 올리는 패턴들이 좀 있어서 저도 뭐 그 관점에서 보면서 돌파로 이거는 돌파로 좀 매매 들어갔고요. 뭐 여기서 들어왔네요. 이봉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팔았고, 그러니까 정배열을 만들고 정배열 초입에서 돌파 치고 강하게 돈이 들어올 때 보는 건 뭐 정성적인 흐름이라 그런 관점에서 좀 매매를 좀 했었고요. 뭐 그 밖에 이제 시장 보면은 오늘도 뭐 종목군들이 이제 방산 관련해서는 뭐 제이시언 시스템이 좀 엮어서 좀 올라오는데 얘는 상한가 이후에 이런 구간에서는 한두 번 있었는데 이때는 갭 높게 뜨고 그냥 죽어버리는 모습 좀 보이죠. 그런 게 있어서 내일 뭐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주은행도 상한가를 갔지만은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상한가라 갭이 많이 뜨고 그러면 모를까 좀 고민이 됩니다. 오늘 이창용 하는 총재에서 영끌 하지 마라 1% 금리 기대도 마라 라는 발언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금통이 앞두고 좀 올라온 것 같은데요. 과거처럼 과거에는 얘가 인터넷 뱅킹으로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오늘 단순하게 금리로 올랐다라는 거는 과거에 이런 시세는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뭐 저도 오늘 하이드로 리튬 관점에서 이제 매매 진행하려다가 좀 말았는데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한가 나오고 이딴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죠. 그만큼 투심이 약하다라는 게 느껴져서 제주은행도 마찬가지 뭐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뭐 정유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보면은 오늘 이제 흥구석유가 고점에서 뭐 봉을 지금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음봉 마감을 했죠. 내일 이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저는 바로 죽었으면 좋겠는데 워낙 또 돈이 많이 들어와서 바로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매매는 이제는 안 할 거라 이쪽은 안 할 거라. 근데 이제 시장 움직임은 좀 봐봐야 되겠죠.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종목군들. 슈니드도 지금 거래 대금을 엄청 많이 터쳐놔서 많이 밀리면은 관심만 좀 해놓고 좀 체크는 해놓고 봐볼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지수가 반등을 했을 때 로봇주들이 곧잘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로봇주들이 추세를 다 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반등이 나올지 약간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지수 반등할 때마다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좀 강하게 올라왔던 게 로봇주 몇몇 종목군들이 좀 강했었는데 그런 부분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실적이 엄청 좋은 종목군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패대기 치는 거 보면은 장기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이 던지는 느낌도 많이 났구나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오늘 시장이 녹록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은 21일 날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세일단이 좀 가는데요. 오늘 종목군들이 장 막판에 좀 올라왔었죠. 먼저 뭐 히림이 강하게 좀 올라왔는데 이번에 찾을 때는 참여를 안 하는 거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얘는 붕 떠버린 것 같고요. 사일단에 참가하는 게 이제 뭐 한미글로벌 기본적으로
한미글로벌이 참가를 하는데 과거 워낙 끼가 좋았던 종목이잖아요. 워낙 끼가 좋았던 종목이고 내일의 시가가 일단은 최대 저항권에서 출발을 합니다. 28,800원의 시가가 형성이 되는데 이 시가하고 빠졌다가 이걸 다시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저는 아마 거래대금이 실리면 볼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실리면 한번 봐볼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뭐 흥구석유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있었지만 사실 매매할 포인트가 별로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살짝 이 제시연 시스템 빠르게 상한가 들어갈 때 뭐 퍼스텍 정도 뭐 돌파 매매 좀 하고 그다음 뭐 피델릭스 상한가인데 이런 것도 그거죠. 아침에 개파락 했다가 이런 구간에서 돌려 세우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서 상한가 구간에 그냥 매도 치는 거 이런 매매 한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소카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를 참 많이 봤는데 소카는 매매를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아래권에서 좀 잡아서 여기서 팔고 다시 잡아가지고 직전 고점까지 끌고 올라왔으니까 뭐 나름 이거는 이 파동은 어느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매도가 된 거니까 어느 정도 먹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그거예요. 기준이 확실하면 볼 수 있는 매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종가 베팅을 하는 것도 이런 종목에서는 이렇게 거래가 터졌을 때 과거의 끼를 한번 보면은 최대 거래가 터졌을 때 개파라 가더라. 거래가 이렇게 하고 올라왔을 때는 개파락 가더라. 아 이런 날은 하면 개파락 맞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과거 종목의 끼를 보면서 아 종배는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내일 일단은 뭐 네옴시티 종목이라든지 좀 체크를 하면서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군들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고 대응을 할 거고 시장이 생각 외로 강하게 움직인다면 네 코스닥 레버리지도 저는 공략을 시도를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가부터 봐야 되겠죠. 본다면은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도 다들 희망 잃지 마시고 또 많이 밀리고 골이 깊으면 올라가는 산도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이창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